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오늘은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단독으로 보도가 된 이 해당 기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유럽이 이 휘발유차 신차 판매 금지를 2035년으로 계속해서 고수해서 가져가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좀 번역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천천히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번역이 조금 틀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문서에 따르면은 이 브리쉘이 2035년에 EU 내에 이 내연기관 규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계획을 고수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35년까지 전기차 판매로 이제 전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자동차 업계가 이 규정을 좀 완화해달라 라는 이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밑에 좀 보시면은 다음 달에 이제 의회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본 기후 책임자인 이 워프케 훅스트라를 위해서 준비한 답변에서 이 EU가 화석 연료로 구동이 되는 신차 판매를 금지하려고 하는 계획을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해서도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해요. 사실 이거 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시장에서 들려왔던 내용들은 전기차 전환이 더 늦어질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이 기후 책임자가 직접적으로 이 해당 계획을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해서도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해당 내용을 정책을 고수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밑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2021년도에 이제 발표됐었던 법안이죠. 이 해당 법안이 전기 자동차 판매 부진과 그리고 중국 제조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꾸준히 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탄소 배출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조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큰이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자동차 제조업체 쪽에서는 너무 이르다, 전기차 전환 시기가 너무 이르다, 좀 미뤄달라,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르노를 제외를 하고 이 유럽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 모두가 이익에 대한 경고를 발표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폭스바겐이 나오는데, 이 독일의 최대 민간 부문 고용주인 이 폭스바겐이 지난 몇 월이었죠? 아무튼 뭐 한두 달 내에 이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를 고려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측에서 뭐다? 이 보조금을 다시금 어, 지원을 할 예정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자동차 보조금이 다 이제 철폐됐잖아요. 근데 그 시작을 독일이 시작을 했거든요. 독일이 스타트를 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건데, 다시금 독일로부터 시작이 되면은 다른 유럽 내 국가들 역시 보조금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제 보시면은 어, 인더스트리 바디 이 ACEA라고 있습니다. 이 ACEA가 그 유럽 자동차 제조자의 협회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뭐 자동차, 트럭, 밴, 버스 등등등 이 제조사 15곳이 속해 있으면서 이 유럽 연합의 자동차 산업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는 그러한 단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ACEA 역시나 2021년도 기준에 비해서 유럽 자동차의 전체 배출량을 15% 줄이기 위한 이 보다 엄격한 규정이 내년에 발효되면은, 즉
2025년이겠죠. 2025년도에 발효가 된다고 한다면은 해당 부분에 수백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 쭉 내려보면은 이탈리아 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이 금지령 철회를 좀 촉구를 했고,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금지령 적용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한 방식을 추구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친환경 대체 연료로 작동하는 자동차용 이 연소 엔진을 유지하는데 찬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를 지금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산업부 장관인 이 아돌포 우루소가 2023년에 내연기관 금지 조치가 유럽 자동차 제조의 좀 위기를 위협한다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게 사실 유럽 내에서는 사실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고 있는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전기차 전환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자동차 판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유럽 연합에서 EU에서 막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전기차 판매는 되질 않고, 그렇게 되면은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벌금을 부과를 하다 보면은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벌금까지 때려 맞으면은 당연히 이 자동차 제조사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합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워낙 이제 EU 같은 경우는 이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왔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전환으로의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해당 내용이 계속해서 이 청문회에서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전기차에 대한 이 전환이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라별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야, 그러면은 우리 이거 전기차 판매를 할 테니까 너네가 지원을 해줘. 왜 지원도 안 해주면서 전기차를 어떻게 판매를 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부활이 솔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2025년도부터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12종, 16종인가 아마 그럴 텐데, 16종의 새로운 이 신차 모델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전기차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오네요. 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훅스트라, 이 기후 책임제죠. 훅스트라의 브리핑에서는 이 새로운 규칙이 이 투자자와 제조업체를 위한 예측 가능성을 창출을 하고, 이 CO2를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을 하고, 이 EU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건 이제 내용이 밑에 나올 텐데, 밑에 이제 보시면은 왜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지가 밑에 나오게 됩니다. 유럽이 사실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선두를 이제 이끌어 갔었는데, 지금은 이 유럽 하면 스마트폰이 생각이 나진 않죠. 그쵸?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밑에 나올 건데, 일단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지오 그룹의 운송과 그리고 환경 수석 이사인 이 줄리아가 금지 조치가 철회가 되려면은 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인센티브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전기차 전환으로의 규제가 철폐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때 우리가 너네한테 인센티브를 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거를 훼손하는 대신에 EU 배터리 팬드와 이 깨끗한 현지 제조에 보상하는 정책과 같이 유럽이 경쟁력 있는 EV 산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전환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미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전기차 EV 산업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방법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좀 더 보면은 이 오스트리아의 이 기후와 그리고 에너지 장관인 이 레오노레 게베슬러가 이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핸드폰이 이제 여기서 나오네요. 이 핀란드의 초기 핸드폰 챔피언이 이 핀란드의 노키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이 스마트폰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기술력, 즉 이 기술에서 뒤처질 여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사실 유럽이 시장이 사실 가장 컸고 선두를 이끌어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북미 쪽에서도 지금 밀리는 입장이고 유럽 내 자동차 제조사들 역시 지금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지적을 하는 거고 결국에 이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뭐다? 전기차다.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 유럽 연합을 좀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55%를 줄이고 2050년까지 순제로로 도달하는 것을 유럽 연합은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린딜 기후법 시행에 대해서 지속적인 압력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타협점은 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전기차 전환이 나오는 것은 변함이 없다. 믿어 의심치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미래를 보고 투자를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내연기관차 금지 같은 경우는 이 새로운 위원팀, 이 기후위원팀이 취임하기 전에 다음 달에 이제 진행이 될 다음 달인가 이번 달 말인가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 유럽 청문회에서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청문회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장기적인 플랜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